자, 오늘 70페이지죠. 70페이지 등기 명의자와 취득시의 완성자의 법률 관계죠. 이런 문제죠.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완성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요 등기 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갑원 해가지고 1, 동그라미 1번은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17년이 돼가지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병이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효면 을은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은 완성될 당시 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판례가 동그라미 1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21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요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갑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말은 아니죠.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유로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되돌아왔다면 그때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뭐죠? 동그라미 2번 판례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갑이 병한테 21년 돼서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게 공교롭게도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20년이 돼가지고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서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똑같거든요,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따라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리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에게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다. 이것이 뭐죠? 나번 판례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쩔 수 없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무엇을 원인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맨 밑에 판례입니다. 다번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네 번째죠.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치를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의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다는 말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어차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같잖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입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인간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저는 그 인간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저를 때렸어요. 그럼 저는 그 인간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말은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뭘 해야지만요. 입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는 행위가 아무런 고의도 없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험이 잘 나와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 우측이 이제 라번 해가지고 1번, 2번 판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을이 점유하고 있고 을이 취득쇼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갑에게 뭐가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을이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하기 전까지는 누구 거죠? 갑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갑은 자신이 요 토지에다가 소유자임을 이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일단은 뭐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라번 판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해가지고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죠. 그래서 갑이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이렇게 뭐 했어요?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에게 뭐가 이루어졌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했을 때 이 건물은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계속 보시면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으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는 없죠?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등기하기 전이면 등기 명의자인 갑이 뭐죠? 소유자인 거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니까 뭐하죠? 정당한 거고요. 그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가 이루어져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뭘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게 논리 모순인 것 같은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요 갑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을이 갑에게 임대차 등을 요구해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 자체는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5번도 많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을이 점유를 예를 들어서 17년을 했고요. 그리고 을이 병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3년을 추가로 했어요. 그러면 병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앞점유와
합산해서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병은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면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1년쯤에 을에서 병으로 권리가 넘어갔어요. 이랬을 때 이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20년이 될 당시에 병에게 등기 청구권이라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니까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요 20년이 되는 순간 을에게 뭐가 생겼죠? 채권이 생겼죠? 그러면 병은 을의 채권을 뭐 한 거죠?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 병은 합산해서 나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점유자가 승계가 됐어요. 만약에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점유가 승계됐다면 점유 승계인은 직접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20년이 지난 후에 완성 후에 점유가 승계가 됐다면 이때는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전 점유자 양도인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마구마구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마번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파번 판례는 줄쳐놨는데 결국 이것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완성될 당시에 등기 명인이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5번 판례 가지고 취득시에 의해 포기가 나오는데 가번 판례 한번 읽어보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죠? 시효이익을 뭐한 것입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문제는 나번이에요. 나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해요.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포기하는 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뭐죠? 포기고 더 이상 취득시효 완성됐으면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례니까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포기하겠다고 한 것도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모르고 포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더 이상 뭐하지 못하죠? 주장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가번 판례 우리가 많이 봤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등기도 10년간 해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점유도 등기도 10년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앞 점유자와 등기 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고요. 나번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다번 등기부 취득시효 보정되는 등기 해가지고 두 가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2번은 명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부 취득시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병 앞으로 팔아먹었죠. 팔아먹고 병 앞으로 등기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점유도 했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병은 일단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등기는 무효고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인 것이고 당장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이 계속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가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다면 이제 병은 더 이상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자기 앞으로 더 이상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인 정이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도 하고 10년 지나면 이때 명의수탁자가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예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의신탁자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서 등기부 취득시효 못하고요.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뭐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의신탁자도 수탁자도 모두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말로 적어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도 모두 다 뭐 할 수 없죠?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첫째, 왜 명의신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는가? 자기 앞으로 더 이상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 못하고요. 명의수탁자는 왜 등기부 취득시효 못하는가? 명의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지만 첫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면 신탁자도 수탁자도 모두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라번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첫째, 등기할 때는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없고 무과실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따라서 마번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만약에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등기부 취득시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말을 기준으로요. 하나, 둘, 세 번째 쭉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국가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선이고 뭐가 아니에요?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읽어볼까요?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무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 있으니까 국가는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죠.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부동산을 국가가 등기하고 점유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못합니다. 이유는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부합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넘겨보시면 7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요런 판례예요. 자,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만약에 을이 나무를 무단으로 심었다면 요 나무는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누구 거죠? 갑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권원이 있다면 이때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됩니까? 을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부합되지만 권원이 있다면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병이 을에게 허락을 해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병은 누구냐면 요 토지의 임차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의 땅에다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임차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것일 때 이것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임차인이 나무를 심으라고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나무를 심는 것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과 달라요. 한 번 심으면 뭐죠? 수십 년 가기 때문에 토지를 뭐죠? 변경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타인에게 나무를 심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에 뭐가 되냐면 부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가 나무를 심으면 부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남에게 심으라고 뭐 했어요? 허락을 했을 때는 부합된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중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타인에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 없고요. 이것은 무단으로 심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2번에 대상해가지고 가와 나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번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이 2층으로 증축을 했다면 요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되지 않죠? 부합되지 않죠. 이거 우리 수없이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것이 뭐죠? 가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을에게 만약에 지상권, 임차권이라는 권한이 있어서 심었다면 부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증축하는 경우에도 을에게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증축의 경우에는 권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죠? 부합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한 자에게 뭐가 있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해시죠? 그죠? 나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나번입니다.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개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뭐죠? 귀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축의 경우에는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이 되는 거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도 이것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갑이 1층을 만들었어요. 갑이 몇 층이야? 1층을. 1층을 만들었다는 말은 기둥도 있고 뚜껑도 있고 외벽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2층부터 200층까지 을이 뭐죠? 이거를 증축을 했어요. 갑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뭐라고요? 갑거다. 다시 말하면 구조상 그러니까 이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드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된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된 거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층부터 200층까지 을이 올린 것은 일종의 이것은 뭐예요? 증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요. 그러면 이건 뭐죠? 부합되기 때문에 갑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결국은 요 증축된 부분이 비싼지 싼지 가치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 판례 보시면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도 2배 이상이고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에도 기존 건물에 뭐죠? 부합합니다. 그래서 가치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죠? 부합하고,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라번,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농작물을 심은 경우는 뭐죠? 부합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마번, 타인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뭐죠? 부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에 관한 판례들을 봐야 되겠죠?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일단 공유에서 1번 의의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진 거다. 따라서 결국은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가번인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한 사람이 매매하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요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근데 공유물에 대해 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요 등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갑 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 자체는 뭐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갑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요.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판례 보시면 공유자 1인이 단독 처분한 경우인데 요 단독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을 말합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자신의 지분의 하나에 뭐죠? 유효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갑이 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으면 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이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한 사람이 팔아먹고 한 사람이 이전 등기해 주는 것도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단독 처분이란 말을 등기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처분을 뭐죠? 등기. 공유자 1인이 단독 등기한 경우에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의 하나에 뭐죠?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거를 매매로 이해가 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공유자 한 사람이 한 매매 계약은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고 등기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중단시킨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괜히 넣나 봐요. 이런 거.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을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 2분의 1이란 말은 을의 지분이 갑한수에 미달됐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만요? 2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번에 읽어볼까요? 답번.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을 사용하여 수여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뭐죠?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갑의 지분이 뭘 넘은 거죠? 과반수를 넘은 거죠. 이때는 갑이 내가 이 땅을 쓰겠다라고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돌려달라고 뭐 하자 못합니까?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라고 있고 병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요 병의 점유는 뭐죠? 적법한 점유이므로 을은 병한테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점유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뭐로서 결정하면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판례가 승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갑이 병에게 뭐한 경우를 말하겠죠? 임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단의 질충을 보시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누굴 생각하시면 되죠?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되고 소수 지분의 공유자 을은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태거 등 점유 배제를 뭐 할 수 없습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줄쳐놨는데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말은 을은 병에게 무엇도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이유는 병의 점유가 뭐죠? 적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을은 요 병한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갑.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청구할 문제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범 판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범 판례 거의 비슷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바범 판례 보시면 부동산의 7분의 1 지분 소유권자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임대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는
불법행위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등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지분에 뭐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4번 판례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4번 판례. 시험에 이것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A라는 토지가 있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이 토지에 대해서 병합으로 불법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불법으로 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갑이 단독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출친 거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등기가 갑과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공유자인데 병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직권은 잘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죠? 전부가 만약에 불법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냥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 등기는 잘 돼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가 잘못됐더라도 뭐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자기 지분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남의 지분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어서 읽어봅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누구 지분권을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자기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행위인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요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갑의 지분은 잘 등기되어 있고 을의 지분에 대해서만 병합으로 불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갑이 뭐 할 수는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곱씹어 보셔야 돼요. 이거 안 곱씹어 보면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은근히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아입니다. 피곤하시죠? 그죠? 일요일 날 집에서 이 시간이 원래 일요일 날이면 굴러 다닐 시간인가요? 그죠?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와서 또 수업을 들으셔야 되니까. 자, 아버는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3분의 1씩이거든요. 근데 갑이 갑자기 공유물을 분할하재요.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을병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경매에 참여하는 이유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경매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죠? 나쁜 물건을 싸게 사서 좋게 만든다. 그래서 보통 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 유치권이 주장되는 물건은 나쁜 물건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싸게 경락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도 나쁜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 뭐 7% 이런 거 해봐야 별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지분이 뭐가 넘어야 돼요? 과반수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유지분이 경매에 나오면요, 굉장히 나쁜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이게 또 싸요. 아주 쌉니다. 그래서 그거만 경락받으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자가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만 쫓아다니는 분도 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 공유 지분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공유 지분은 굉장히 저렴하게 경락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좀 나쁜데 3% 지분을 경락받고요, 바로 뭐죠? 공유물 분할 청구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이 뭐죠? 환장하는 거죠. 그죠? 환장하는 거.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3%든 1%든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로우니까 3% 지분권자가 분할하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를 못해요. 거부를 못하고 뭐죠? 분할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무슨 뭐 건물에 있는 대지다 막 이래버리면 이제 뭐 환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예를 들어 한 돈천 주고 사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협상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거 하지 말고 우리한테 팔라고. 그래서 뭐 차익을 남기고 팔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런 거와 비슷한데, 갑이 분할 청구하면 을병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부라니까 이제 재판상 분할을 간 거죠. 재판상 분할을 갔을 때 을과 병이 거부하고 있을 때는 갑만 잘라서 분할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과 병은 계속 뭐로 남기고요? 공유로 남기고, 원하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잘라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공유물을 분할하면 다른 공유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하긴 해야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계속 공유로 남겨두고 원하는 사람만 잘라서 뭐죠? 분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R을 기준으로 밑에 줄 중간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권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뒤에 것이 너무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합의에 관한 판례가 나옵니다. 자, 첫 번 합의에 관한 판례는 하나밖에 없죠. 무슨 판례겠죠?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합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합유자가 가지고 있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총유에 관한 판례인데, 밑에 가번 판례는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따라서 총유물에 관한 이용행위든 계량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뭐까지? 보존행위까지 반드시 무엇을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판례가 맨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다죠. 나와 다. 자,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뭐죠? 총유고,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신도들이 탈퇴하게 되면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신도들의 뭐죠? 총유가 됩니다. 이게 뭐죠? 나고.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뭐죠? 총유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교회 재산을 신도들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뭐죠? 나눠서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지상권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죠.